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6년 임용을 위해서 우리가 첫 포문을 열게 된 날인데요. 한 길면 30분, 내 생각에는 한 연습을 해보니까 20분 정도인데, 그 정도 선에서 일단 1월, 2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말 간략하게 한번 얘기 드리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 커리큘럼이고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2개월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완성반 1월, 2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 강의가 되겠죠. 그거 끝나고 나면 3월, 4월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뭐 심화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 교재로 시작하는 1, 2월과 전공서를 가지고 시작하는 3, 4월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 2개월 동안에는 실전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일단은 요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들은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 문제가 다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들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들었던 얘기는 여기에서부터 들어가서 활용이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약간 형성평가나 이런 문제를 만들면서 그건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요때부터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문제는 여기서부터 들어갔대요. 그래서 3월부터 만들어진 형성평가부터 해서 무조건 내 문제는 제외하고 들어갔다는 게 일단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불편한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좋은 얘기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교수님들 몇 분 하는 얘기가 일단 문제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활용할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 측면인데, 안 좋은 측면은 뭐냐 하면 일단 제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7월부터 만들어진 문제를 제끼고서 반드시 제외하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올해 임용시험은 제가 만든 3월 형성평가에서 나왔던 소재나 주제를 다 빼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2022 개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탐구 수업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걸 계속 했는데, 묘하게 저하고 했었던 탐구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정말 독특한 데서 문제를 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린다는 걸 정말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느냐 하면, 탐구 문제가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했지만 내가 만든 탐구 학습과 관련한 문제는 빼고 내다 보니 2022 개정에서 그냥 갖고 와서 기입 형식으로 문제 내는 형식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도 문제를 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런 걸 상호간에 이해를 하시면서 1월부터 저하고 수업을 하고 만들어진 문제를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1월부터 일단 문제가 나갈 거예요. 대신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제가 그 지점을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6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기출 주제를 반복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게 되죠. 정말 중요한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의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한다면, 내가 탐구 학습과 관련한 건 나온다라고 봤을 때 나하고 만든 문제라든가 그것만 제외하고 탐구 학습을 더 깊게 봐달라는 의도로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주제를 조금 잡아내느냐 하면, 기출에서 주제를 잡아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아마 6개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 주제를 다시 한번 판단해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또다시 바꿔낼 수 있을까 같이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마 공부하는 방법도 각자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6개월 동안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 교재로, 전공서로, 기출로. 이해되시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9, 10월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제 지금은 1월, 2월로서 개념 완성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저의 커리큘럼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관리형 자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마인드는 뭐냐 하면 내가 고3 담임 때처럼 일한 것처럼 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달라진 마인드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달라진 마인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의 성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F 성향에서 T 성향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T 성향으로 바뀐다는 게 사회적으로는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쌤들을 조금 고3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고3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1년간 같이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쌤들은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해 나간다고 봤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 조금 필요하다? 스스로 고3 때 대입을 위해서 준비했던 마음가짐도 한번 가져다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고3 담임과 고3으로서의 관계로서 만나게 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자,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학습 상담을 하고 출석 체크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방 F 성향에서 T 성향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제가 무엇을 계속 확인을 할 거냐 하면 하루 학습량을 제가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물론 인강 쌤들을 안 보내주면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달라고 어느 정도 계속 요구는 할 거고요. 대신에 그 학습량을 쌤들이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어디 쓴다든지 아니면 인스타에 뭐 이렇게 올리는 내용을 보면 주로 예를 들어서 역결혼 오늘 2시간, 한국사 2시간, 뭐 동양사 2시간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만 더 적어 주시면 돼요. 역결혼에서 무슨 주제, 한국사에서 무슨 시대, 동양사에서 중국사 무슨 시대, 이런 식으로 그 주제만 한 번 더 적어 주시면 그걸 일주일간 모으고 한 달간 모으고 2달간 모으게 되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공부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진짜 공부 진행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는 약간은 다르게 접근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사에서 고대사, 삼국시대는 정말 잘 안다는 전제를 한번 깔아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2시간을 공부한 것과 내가 정말 현대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또 전제를 깔았을 때 한국 현대사 2시간을 공부한 것은 같은 2시간이지만 자기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2시간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고대사는 1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다면 현대사는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해야 습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2개월 동안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전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저하고의 관계에서는. 대신에 각자의 파트 속에서는 금방 예를 든 것처럼 내가 한국 현대사가 약하다고 했을 때 저하고 얘기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 현대사가 약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한국 현대사 부분은 하늘이 무너져도 다른 공부보다 공부 시간 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 늘어야 된다는 걸 요구할 거고, 그걸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실행해 가는 과정을 일단 2달 동안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1월부터 계속 하신 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3월 달에 또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전공이 4과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 가장 어려워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역사교육론인데 역사교육론이 대부분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4과목에 대한 에너지 투자 비율은 어디가 많아야 된다? 당장은 역결혼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잘 안 먹는 것처럼 내가 별로 잘 되지 않는 영역은 자꾸 공부 시간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자연스럽게 계속 먹지만 다른 반찬은 잘 안 먹는다는 거죠.
하지만 균형 있는 식단을 구성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통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닌 반찬도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호간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얘기를 해서 저하고 오늘 내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 과목 중에 어디가 제일 약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둘 거예요. 역교론이 가장 약하다는 분에게는 역교론을 2달 동안 가장 많이 시간 투여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 확인을 해서 역교론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기반해서 계속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균형 잡힌 공부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2달을 하고 나면 3월부터는 역교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3과목하고 일정하게 공부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고, 그때도 여전히 역교론이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라면 또 한 번 더 늘려가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해진다면 과목별 속에서도 현대사가 약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뒤에 가서 그 현대사를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어떻게 한다? 확인할 거고요. 어떻게 확인할 거다?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적는 공부 기록 양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면 조금은 다그치겠죠. 왜 안 했냐, 뭐 이렇게. 그러다가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도망가면 평생 그냥 도망다니는 인생밖에 안 될 겁니다. 일단은 요번 1년 저하고 같이 한다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호간에 뭐가 따르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책임감이 따라야 되겠죠. 오늘 몸이 아프니까 쌤들하고는 다음에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루 미루면 결국은 이제 상담이나 얘기 자체가 미뤄지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책임감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고,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3이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더라도 100% 그때만큼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조금은 다그치는 모습이 나오면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는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게 시너지를 발휘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대1로 학습 상담을 하는 거, 요것을 가장 큰 변화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여기 이제 데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프린트 명칭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풀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매일 풀자라고 말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약간 경상도식의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두 문자를 만들면 매매 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풀자라는 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안 쓰는 용어이긴 한데 경상도 쪽에서는 매매라는 게 좀 잘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좀 굳건하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조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화, 수, 목, 금 기본적으로 4페이지 정도로 축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4페이지 정도인데 한국사는 만들어 보니까 4페이지로 요번에는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영역별로 과목별로 4페이지의 퀴즈 문제가 나가고, 그러면 8주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목별로 32페이지겠죠. 그렇게 해서 한 120페이지인데 아마 120페이지가 아니라 제 생각엔 한 160페이지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과목별로 보면은 아마 한국사 가장 많을 거고요. 그래서 160페이지면 과목별로는 절대 40페이지를 안 넘길 겁니다. 아마 한국사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40페이지면 최종적으로 묶었을 때 한 과목당 20장이 안 되잖아요. 그걸 선생님들이 모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단권화가 될 겁니다. 또 하나의. 그러면 요 1, 2월에 매일매일 풀어나가는 문제와 또 3, 4월 달에 매일매일 풀어나가는 것도 그 정도씩 나가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과목별로 놓고 보면 한 80페이지 안에 정도로 아마 문제를 4개월간 한 것을 묶을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11월까지 가장 축약된 형태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역시 한번 달라진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질의응답 시간은 꼭 가지겠다는 거고요. 뭐 질문 자체가 없으면 요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지만 반드시 이제 그 시간을 수업 이후에 가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는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진행할 거냐 하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제가 이제 여기 항상 있는 거지만 인강쌤들도 같이 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는 줌을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줌을 켜놓고 하는 걸 마련하기 위해서 요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무료로 하게 되면 들락날락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유료로 하나 만들고 그러면 매일매일 이제 단톡방에 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줌 주소를 보내면 그걸로 해서 인강쌤들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단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줌을 통해서 매일매일 같이 학습해 나가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건 다음 주부터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형 자습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인강쌤들이나 뭐 직강쌤들 상관없이 개인적인 모든 질문이나 뭐 의견이나 뭔가 얘기가 있으면 하여튼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대각입니다. 앞에 JK만 있을 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JK 대각이라는 것이 카톡에서 검색하면 뜨니까 아이디 검색하면 뜹니다. 아니면 제 이름 해도 뜨긴 들 건데 일단 JK 대각이라는 것으로 해서 인강쌤들은 모든 것에 대한 자료 요청이나 이것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에 단톡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추구도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는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톡방으로 그렇게 들어오시려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아마 내일 아침이나 오전 중에 아마 인강쌤들은 이걸 보시고 아마 보내주실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봐두시면 일단 1월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된 거로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금방 얘기했던 것이 다시 한번 더 보일 건데요. 1대1 학습 상담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기록을 해주시고 중요한 게 주제입니다. 역교론을 2시간 공부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교육론에서 역사교육의 목적을 2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역교론은 사실 진짜 진도를 1단원만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나갈 건데 그러면 정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목적, 목표를 공부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또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끝내고 나서 내가 작년보다 복습 시간이 좀 짧으네? 그럼 나 이거 쉬어야지. 이러면 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짧다? 나 실력이 진짜 확실히 늘긴 늘었구나. 그래서 이제 진도랑 상관없이 다른 거 해야지. 이것도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학습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요구하는 학습 태도는 뭐냐 하면 저하고 8주 동안 계속 동일하게 나가달라는 건데 두 가지만 염두를 해주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요번 주에 했었던 것을 복습을 해달라. 대신에 역사 교육의 목표라는 게 복습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 교재만으로 복습하면은 정말 시간이 짧다.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역사 교육의 목표가 있는 초록책으로 복습을 하면 되죠. 최소한 그렇게를 복습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 돌면 다른 역사 교육론의 내용을 조금 보셔도 된다. 이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교재로 복습하는 것과 전공서로 복습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초수일 경우에는 제 교재로 복습하는 것으로 끝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복습이 8주 동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는 이 파트는 정말 많이 하면 몇 번을 봐야 된다? 8번.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요번 주에 역사교육의 목적을 복습했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2단원, 3단원을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 복습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는 거죠? 2단원, 3단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사교육의 내용과 그것이 들어가 있는 교재를 복습하는 거죠. 그게 2단원, 3단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엇도 해달라? 1단원을
10분, 20분 동안 다시 한 번 더 봐달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만 지켜주셔도요, 선생님들 암기력은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조금 안다 싶을 때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1단원을 다시 보는 게 정말 잘 안 돼요. 하지만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걸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보면 1단원을 8번이지만 이거는 정말 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 몇 번은 봐달라? 4번.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요번 주에 1단원을 복습을 정말 철저하게 했다면 나는 그 기간을 언제 정도로 본다? 2주 정도까지는 기억에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주 차에는 최소한 뭘 다시 보는 게 필요하다? 1단원을 다시 보는 게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첫 주 복습하는 것처럼 몇 시간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언제 또 본다? 5주 차에도 또 그렇게 10분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 8주 차에 10분을 보는 거죠. 그것만 지켜주시면 제가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암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하소연이 뭐냐 하면 역교로는 잘 모르겠다인데 그 모르겠다의 본질을 스스로들은 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의 본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기억을 안 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건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놓치거나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높이려면, 이해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봐서 암기를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줬을 때 이해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기억을 못해서 이해가 안 돼요. 까먹어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수학하고 분명히 다른 과목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없는 과목이긴 하지만 역교로는 간혹 어떤 부분을 까먹으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조금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일매일 학습량을 기록을 하되 제가 이제 뭘 체크를 할 거다? 2주 차에 1주 체크를 했는지. 그럼 그때는 안 해도 크게 상관 안 하겠죠? 대신에 3주차 정도에 가서는 1주 체크를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한 소리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걸 선생님들은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적어도 앞부분의 것을 몇 번 정도 반복해서 보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걸 제가 계속 요구할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퀴즈는 매일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직관인강 구분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인강쌤들은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쭉 보내주시면 그걸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개월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좋으냐 하면 일단 잡담 필요 없이 깔끔하게 수업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자신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출 건데요. 그래서 나는 역교론도 그렇고 특히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부분에서 개별적인 사실은 제법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게 뭔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나 시험 공부는 특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나무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나무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숲을 잘 못 봅니다. 숲을 못 본다는 얘기는 무엇을 잘 못하는 거? 구조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구조화 시켜 나가는 것에 굉장히 조금 초점을 맞출 거고요. 대신에 구조화를 한 것이 공부를 다 한 거라고 착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구조화를 잘하게 되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니까 내가 충분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쓰거든요. 이거는 뭘 모르는 거다? 디테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게 나무죠. 결국은 선생님들은 구조화를 하고 흐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뭘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구체적인 사실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의 끈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정말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돼요. 근데 정말 이걸 잘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묘하게 느껴지죠? 합격이 아니라 어떤 합격을 원하는 사람들? 빠른 합격을 원하는 분들.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정말 저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정말 빠른 합격을 한번 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저도 조금 독하게 아마 변해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에게도 그 요구를 할 거라는 걸 한번 아시면서 같이 해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줌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혼자만 규칙성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게 좀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줌을 켜서라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4일간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1년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계획을 보였느냐 하면 1, 2월, 3, 4월은 화수목금이고 5, 6월부터는 수목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4월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을 거예요. 화수목금이 낮다고 하면 5, 6, 7, 8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5, 6, 7, 8에는 수목금으로 가는 게 내 시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목금으로 돌릴 거예요. 제가 1, 2, 3, 4월은 4일을 하고 5, 6, 7, 8은 3일을 하고 9월부터는 이틀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뒤로 갈수록 각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저하고 하는 걸 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칙 때문에 줄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화수목금을 계속 하는 게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는 1년 계획이 5, 6, 7, 8, 4개월은 수목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현재 진행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화수목금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7, 8월까지는. 하지만 9월부터는 그냥 무조건 저는 수목 이틀로 갑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또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도 의견을 물을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모의고사를 한 주에 1회만 봤는데 1회만 할지 2회를 할지 역시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1년 쭉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1, 2월 달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화요일은 오후 2시부터 하는 이유가 오전에 대부분 교육학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8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미리 조금 4시까지 한다고 좀 늘려놨는데요.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길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일단 설날이 있잖아요. 그 설날이 언제냐 하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요 날만 설날인 하루만 휴강을 할 거예요. 앞에도 빨간 날이고 뒤에도 빨간 날이지만 일단은 설날이 있는 주는 수요일 하루만 휴강을 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뭔가 뒤에나 앞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보강하는 형식으로 조금은 갈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 3주간 정말 빡시게 수요일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8주간 진행이 됩니다. 됐죠? 일단 현재 계획상으로는 5시간 정도면요, 제가 원래 진도했었던 내용은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2022년에 발행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책을 막 그냥 바꾸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타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책을 계속 바꾼다는 얘기는 저는 책을 만들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항사 통론이든 뭐든 이런 책들이 뭐 수시로 계속 바뀌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22년도 거를 그대로 선생님들이 구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책의 구성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 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본문 안에 있는 사료는 대부분 교과서 내의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의 사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이렇게
기출을 표기를 했고요. 또 약간 추가적으로 각주처럼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각주들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전공서 내용에서 좀 더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전공서에서 보기 힘든 교과서 내용이 좌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 교재는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각주로 들어가거나 사료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난 단원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든 사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료들을 동시에 교재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22년 발행이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의 기출은 일단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출은 이제 제가 또 언급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기출까지 단원별로 무엇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면 일단 작년부터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 작년 후반부부터죠. 이렇게 체크카드를 드리는 것 외에 단톡방에도 약간 또 퀴즈를 한두 문제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진행이 될 거라는 걸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아마 이 체크카드를 아마 몇 팀에서 다 쓰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이게 유용성이 있어서 다른 팀에서 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그대로 바꾸겠죠. 어차피 이걸 제가 특허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유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팀들도 이제 이렇게 약간 복습용 사진 카드를 좀 쓰는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시험에 나왔던 주제를 한번 체크카드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톡방에는 매주 이렇게 체크카드 올라오고 그 다음 또 퀴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하고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역교훈을 했죠. 그러면 역교훈을 하고 나면 끝날 때 프린트로서 직강생분들은 한 4페이지짜리 퀴즈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 인강생들이 이미 자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경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 수, 목, 금 하고 나면 4일 동안 매일매일 퀴즈를 드리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해서 제가 데일리 퀴즈나 체크카드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또 단톡방에 자리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심심할 때마다 뭔가 복습을 좀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진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실력은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업그레이드를 이제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하겠다? 내가 더 조금 관여를 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상호간에 귀찮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귀찮은 거는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지금 계속 뭔가 이 동네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어차피 화수목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날도 자습하러 나오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좀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한번 1년간 각자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꼭 한번 해주시고 이게 처음에는 혹은 내가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 힘들 수도 있는 거지만 분명히 1년 뒤에는 이게 좋은 결과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하는 것에 바짝 다가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1, 2월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하고 1년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나간다. 그리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5, 6, 7, 8 어떻게 할 거냐? 90 문항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길게 내가 또 물어볼 거라는 것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쉬었다가 이제 역교훈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